제 인생은 이제 제 겁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참고 희생하며 버텼던 43 미란 앞에 가족과 욕망이 들이닥쳤습니다. 도망친 동생 대신 대리 신부가 된 그날 계좌에 입금된 30억. 남편은 그 돈을 지켜달라 부탁했지만 가족은 3억을 요구하며 집을 점거했습니다. 동네까지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도 도망칠 길도 없습니다. 그날 무엇이 그녀를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랍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43이라는 나이가 온몸으로 느껴졌죠. 화장실로 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눈 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나만 늙어가고 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 간호조무사 유니폼이었습니다. 하얀색 상의에 남색 바지였죠. 20년째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 은지 목까지요. 밥솥에 쌀을 씻어 넣었습니다. 물을 부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계란, 시금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란 3개를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지긋지긋한 소리였죠. 계란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식탁에 세팅을 했습니다. 5시였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는데 어머니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 방도 조용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더 올려 감았습니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말고도 2명이 더 서 있었습니다. 다들 출근하는 사람들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편의점, 식당, 약국 모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43년을 살았는데 내가 뭘 했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21살에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정규직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직이었죠.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젊었고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정규직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승진도 없었습니다. 미래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병원 앞에 섰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6시 10분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아침 어스름을 반사했습니다.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삐소리가 났습니다. 출근이 기록됐습니다. 탈의실로 갔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가방을 넣었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갔습니다. 동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일찍 왔네요. 선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항상 이 시간에 와요. 부지런하시네. 저는 못하겠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부지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7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환자들이 하나둘 깨어났습니다. 콜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갔습니다. 환자를 돌봤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았습니다. 체온을 쟀습니다. 약을 나눠줬습니다. 미란 씨, 고마워요. 환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누구도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12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줄을 서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밥, 국, 반찬 3가지. 간단한 점심이었습니다. 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동료들은 따로 그룹을 지어 앉아 있었죠. 저는 그들 사이에 끼지 못했습니다. 나이도 많았고 계약직이라 어정쩡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10분 만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대에 식판을 놓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일했습니다. 환자를 옮기고 주사를 준비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오후 3시쯤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앉아서 잠깐 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4시에 한 환자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환자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환자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힘겹게 환자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미란 씨, 고생했어요. 의사가 짧게 말하고 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기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에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영웅도 아닌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물함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왔어? 은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어? 은지가 물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요. 김치찌개 끓일게.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란아, 오늘 반찬 없어? 냉장고에 있어요. 그게 어제 먹던 건데. 새로 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냈습니다. 돼지고기를 꺼내 썰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재료를 넣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은지와 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9시가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4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내게 남은 건 뭐지? 빚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은지 학원비도 제가 댔습니다. 책임만 있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이요. 하지만 제 꿈은요? 제 행복은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SNS를 봤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한 가족 사진. 저는 아무것도 올릴 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사진 찍을 만한 순간이 없었으니까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밥을 해야 하고, 출근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집에 와서 또 일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도 아닌데 왜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지?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잠드는 일상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3층 병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305호 병실에는 김정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82살이셨습니다.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입원하셨죠. 저는 할머니 병실에 자주 들렀습니다. 다른 환자들보다 더 자주 챙겼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계셨거든요. 할머니, 물 드릴까요? 그래, 고맙구나. 저는 물컵에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습니다. 미란이, 너 참 착하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죠. 요즘 이렇게 친절한 사람 없어. 저는 할머니의 이불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베개 위치도 조정했습니다. 편하게 계세요. 부르시면 바로 올게요. 병실을 나오려는데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란아, 잠깐만. 저는 할머니 곁으로 다시 갔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할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람 너무 착하면 손에만 남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나도 그래봤어.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하며 살았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 나 어디 있냐? 요양원이야. 혼자? 할머니, 자식들은 바쁘다고 안 와. 남편은 진작 세상 떠났고, 내가 평생 뭘 한 거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조심해.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알았지? 네, 할머니. 저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내식당 대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조용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건물들이 빼곡했습니다. 자동차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착해서만 이렇게 된 걸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게 남은 건 뭔가요? 피로, 빚, 책임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20년 뒤 저도 할머니처럼 혼자 요양원에 있지 않을까요? 김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밥만 먹고 도시락을 닫았습니다. 벤치에 누워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20년을 더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 무서웠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시 일했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침대를 정리하고 약을 나눠줬습니다. 6시에 퇴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란아, 앉아봐. 저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병원비가 또 나왔어. 얼마요? 200만 원.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병원비를 냈는데 또 나온 겁니다. 엄마 당뇨 때문에 검사 많이 했잖아. 그게 다 돈이야. 알았어요. 제가 낼게요. 미안하다, 미란아.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당연하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0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와 은지, 학원비를 빼면 100만 원쯤 남을 겁니다. 20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장을 봐야 했는데 깜빡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기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었습니다. 은지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 라면이야? 응. 장 못 봐서. 에이, 라면은 어제도 먹었잖아. 그럼 내가 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래, 언니?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에게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놓았습니다. 먹어. 은지는 투덜거리며 라면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도 나와서 함께 드셨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 너무 착하면 손해만 남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챙겨준 적이 있나요? 누가 저에게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있나요?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주기만 했습니다. 시간도, 돈도, 감정도요. 이제는 달라져야 하는 걸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일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갇혀 있었습니다. 착함이라는 감옥에요. 다음 날 토요일이었습니다. 반차를 냈습니다. 오전 근무만 하고 점심에 퇴근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일찍 가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할머니, 어제 해주신 말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너는 아직 젊어. 늦지 않았어. 내 인생 살아. 어떻게요? 용기를 내. 싫은 건 싫다고 말하고 하고 싶은 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지 않고 걸었습니다.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왜 그래요?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란아, 좋은 소식이 있어. 좋은 소식이라니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우리 집에 좋은 소식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무슨 소식인데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은지한테 혼담이 들어왔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은지에게 혼담이라니요. 혼담이요? 응, 그것도 엄청난 집안이야. 어머니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은지도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어떤 집안인데요? 강남에서 사업하는 집이래. 빌딩도 몇 개 있대. 정말요? 은지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남자 쪽에서 먼저 프로포즈 했어. 은지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언니, 나도 드디어 결혼하게 됐어. 축하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예단을 3억 준비해야 한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억이요? 응. 그 집안이 워낙 크니까. 그 정도는 해야 한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억이라니요. 물론 우리 형편이 어려운 건 알아. 그래도 방법이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내가 좀 도와줘. 저요? 너 적금 있잖아. 그것도 깨고 대출도 좀 받고.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엄마, 저도 돈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너 병원 다닌 지 20년 넘었잖아. 적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대출도 이미 받았고요. 그럼 더 받으면 되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저도 생활비가 있어요. 병원비도 내야 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동생 결혼인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도 시집 안 가잖아. 어차피 너 혼자 살 거면서. 은지가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언니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럼 돈이라도 써야지. 저는 은지를 봤습니다.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은지야, 언니가 얼마나 너를 위해 살았는데. 알아. 근데 이번만 도와줘. 응? 은지가 애교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애교가 아니라 협박으로 보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저는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미란아, 이번 주 안에 답 줘야 해. 남자 쪽에서 기다린대.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3억이라니요. 말도 안 됐습니다. 제 적금 1,000만 원을 깨도 2억 9천이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제 신용으로는 5천만 원이 한계일 겁니다. 그럼 2억 4천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을 조회했습니다.
4천만 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은지가 계속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생각해봤어? 아직? 빨리 해야 돼. 남자 쪽에서 재촉하는데. 알았어. 나가줄래? 은지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곧 준비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아마 남자 쪽 집안인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끝낸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미란아, 결정했어? 엄마, 3억은 무리예요. 무리긴 뭐가 무리야. 어떻게든 만들어야지. 제가 어떻게 만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대출이든 뭐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라니요.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 너 결혼도 안 할 거면서 무슨 인생? 어머니의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동생이 잘 되면 너도 좋잖아. 나중에 은지가 잘 살면 너도 챙겨줄 거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저를 챙겨준다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요. 일주일 안에 답 줘. 알았지? 어머니가 못을 박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나 미란이야. 오, 미란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날 수 있어? 그래, 언제? 지금 괜찮아? 오케이. 카페에서 보자. 1시간 뒤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있었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이다, 미란아. 응, 고마워.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진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은지의 혼담, 3억의 예단, 어머니의 압박. 수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아, 너 정신 차려. 응?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야. 3억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그래도 동생인데. 동생이면 다야? 너도 내 인생이 있잖아. 수진의 말이 할머니 말과 겹쳤습니다. 거절해. 안 된다고 말해. 근데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다 들어줘야 해? 미란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 43이야.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지.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 싫다고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지,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 미란이 왔네. 여기 앉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분들이 신랑 쪽 가족이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만나는 자리였나요? 중년 부부가 저를 봤습니다. 옷차림이 화려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시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했습니다. 아, 언니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신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예단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신랑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아, 네.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확정해 주세요.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들은 30분쯤 있다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맞지? 저 집안 분위기. 우리가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 엄마, 미란아, 제발 좀 도와줘. 응?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못 잤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출근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아, 거절해. 하지만 가족이에요. 가족이라고 다 들어주면 너만 죽어. 내가 그랬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용기를 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지만 3억은 못 도와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저도 돈이 없어요. 3억은 너무 많아요. 돈이 없으면 만들어야지. 어떻게 만들어요? 제 월급이 200만 원인데. 은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지금 농담해?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나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평생 결혼 못해.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미란아, 넌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이요? 응. 동생 행복도 못 봐주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기적이라니요. 제가 왜 이기적이에요? 저도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너 혼자 쓰려고? 아니, 생활비로요. 엄마 병원비로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번은 특별한 거잖아.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어머니와 은지가 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언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미란이 전현이 원래 그래. 착한 척하지.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소파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밤새 기다리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습니다. 모두 어머니와 은지였습니다. 미란아, 제발 생각 좀 해봐. 언니, 정말 안 도와줄 거야? 미란아, 너 정말 이러려고 날 낳았냐? 저는 핸드폰을 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끌 수 없었습니다. 오후 근무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미란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없어졌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없어졌다니요? 아침부터 연락이 안 돼. 방에도 없고 어디 간 거 아니에요? 집에 쪽지 하나 남겨놨어. 언니 때문에 도망간다고.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전화를 계속 들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모르겠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는데 모른대.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는 무슨, 결혼식이 이틀 뒤야. 네. 신랑 측에서 이미 다 준비했어. 하객도 200명 넘게 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요? 미란아, 내가 나가야 돼. 제가요? 응. 대신 결혼식 올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신 결혼식이라니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은지 없으면 너라도 나가야지. 안 그러면 우리 집 망해.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긴. 신랑 측에서 이미 장소 잡고 음식 준비 다 했어. 취소하면 우리가 다 물어내야 해. 그건 은지 문제잖아요. 은지는 지금 없어. 너라도 해야 돼.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란아, 엄마, 은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 연락도 안 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제발. 내가 나가줘. 엄마, 저는 신랑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안 돼. 왜 제가 은지 잘못을 책임져야 해요? 잘못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체면이 있어야지.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동네 시선이 저보다 중요해요? 그래, 중요해.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보다 동네 소문이 더 중요했습니다. 엄마, 저 못해요. 미란아, 제발.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은 끝이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신랑 측에서 내일까지 답 달래. 안 그러면 소송 건다고 했어. 소송이요? 응. 예단 약속했다면서. 사기라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예단을 약속한 건 은지인데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저는 병원에 전화했습니다.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연차를 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네, 내일 신부 나갑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미란아, 결정했어? 엄마, 정말 제가 나가야 해요?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신랑은 어떤 사람이에요? 최도연이래. 36살. 뭐 하는 사람인데요? 회사 다닌대. 자세히는 모르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할 사람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린다니요. 엄마, 저 정말 자신 없어요. 괜찮아. 결혼식만 올리면 돼. 결혼식만요? 응. 일단 식 올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되지. 어머니는 너무 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어머니와 함께 웨딩샵에 갔습니다. 신부 드레스 맞추러 왔는데요. 네, 어떤 스타일 원하세요? 뭐든 상관없어요. 빨리 해주세요.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흰색 드레스였습니다. 레이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가 보였습니다. 예쁘다, 미란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내 결혼식인데 내 인생은 아니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드레스를 빌리고 샵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출발한다. 네. 긴장하지 마. 그냥 웃으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나는 최도연의 아내가 되는구나.
본 적도 없는 남자의 아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계속 났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뭐지? 저는 울면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한 옷이었습니다. 7시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식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전혀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8시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큰 웨딩홀이었습니다.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았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부케를 들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신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객들이 저를 봤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가 다른 사람 같은데? 은지 아니야? 누구지?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단상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최도연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하세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을 했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미란 씨, 이제 여기까지 왔다. 살아남아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결혼식이 끝났습니다. 피로연도 끝났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도연과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운전만 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분쯤 지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여기에요.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도연을 슬쩍 봤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은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눈빛도 차가웠죠.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문 앞에 섰습니다. 도연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이 넓었습니다.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호텔 같았습니다. 방은 저쪽이에요. 도연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화장실은 여기고요. 그는 집을 간단히 설명해 줬습니다. 사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배고프시면 냉장고에 음식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쉬세요. 도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했구나.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독신이었습니다. 이제는 기혼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라. 남편한테 잘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씻고 자야지. 화장실로 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하나? 아니면 언젠가 헤어질 수 있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도연이 준비해둔 방으로 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뒤척였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였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연은 없었습니다. 이미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챙기세요. 냉장고에 죽 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정말 죽이 있었습니다. 흰 죽이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전자레인지에 데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시판 제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직접 끓인 것 같았죠. 남편이 만든 건가? 신기했습니다. 아침을 챙겨준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죽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입금 30억 원.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30억? 다시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30억 원이 제 계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사기인가? 은행 앱을 켰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30억 원이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최도연이었습니다. 대체 왜? 저는 당황했습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일단 도연이 퇴근하면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불안했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오후 5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일어났습니다.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제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요. 네. 30억이요. 맞습니다. 도연은 담담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왜 보낸 거예요? 그 돈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요? 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제게는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당신 계좌에 넣어둬야 합니다.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대체 왜 저를 믿는 거예요? 우리 어제 결혼한 사이잖아요. 압니다. 그런데 왜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가지 않을 사람이니까요. 뭐라고요? 어제 결혼식에서 봤습니다. 당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 절대 쓰지 마십시오. 지켜만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제가 말할 때까지요.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씻겠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연이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냄비를 꺼내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합니다.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한다니요. 도연은 능숙하게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도 부쳤습니다. 밥을 지어 식탁에 차렸습니다. 드세요. 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맛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평소에도 직접 해 드세요? 네. 혼자 살아서요. 가족은요? 없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도연을 슬쩍 봤습니다. 말은 적지만 행동은 세심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정리하고 싱크대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인가 신기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식탁 서랍에 유산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챙기세요. 네. 건강에 좋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요. 도연이 비타민통을 꺼냈습니다. 하루에 한 알씩 드세요. 왜 이렇게 챙겨주세요? 당신도 제 아내니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저를 힘들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챙겨줬습니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도연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30억은 대체 뭘까? 이 남자는 무엇을 지키려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믿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왔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머니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였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또 도연은 없었습니다. 식탁에 쪽지가 있었습니다. 아침 꼭 챙기십시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또 죽이 있었습니다. 그릇에 담아 데워 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상한 남자네.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침을 편하게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불안했습니다. 30억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하지만 일단 도연의 말대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남자를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부터 느꼈습니다. 도연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미란 씨,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신혼여행은 안 가요? 아니요, 나중에 가기로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일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환자를 돌보고 약을 나눠주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보다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짐이 조금 내려놓아진 느낌이었죠. 퇴근 시간이 되면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6시에 퇴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7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도연이 주방에 있었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뭔가 냄새가 났습니다. 좋은 냄새였습니다. 뭐 하세요? 저녁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도연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생선도 굽고 있었죠. 제가 할 텐데. 괜찮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도 앉아 계세요. 피곤하실 텐데.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곧은 자세, 요리하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셨어요? 네. 혼자 살면서 배웠습니다. 잘하시네요. 아닙니다. 5분 뒤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김치, 시금치나물. 와, 맛있겠다. 드세요.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깊은 맛이 났습니다. 고등어도 완벽하게 구워졌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행입니다. 어디서 배우셨어요? 혼자 연구했습니다. 도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밥그릇이 비면 바로 알아챘습니다. 더 드시겠습니까? 아니요, 충분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닙니다. 같이 하면 빠릅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도연이 씻으면 제가 닦았습니다. 리듬이 맞았습니다. 말없이도 호흡이 맞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차를 타왔습니다. 캐모마일 차였습니다. 마시세요. 잠 오는데 좋습니다. 고마워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하고 향긋했습니다. 오늘 일은 어땠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피곤했지만요. 많이 힘드십니까? 아니요, 익숙해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당신은요? 일은 어때요? 저도 괜찮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무역회사 다닙니다.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도연은 자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도연의 생활 패턴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깨지 않도록요. 아침을 준비하고 7시에 출근했습니다.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제가 오면 함께 먹었습니다. 밤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신발장 문이 삐걱거려서요. 그는 드라이버로 나사를 조였습니다. 몇 번 문을 여닫아 봤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별일 아닙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도연은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날 제가 씻고 나왔는데 도연이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어머, 제가 할 텐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는 제 옷을 조심스럽게 겠습니다. 구김이 가지 않게요. 당신 옷은 여기 놔뒀습니다. 고마워요. 편히 쓰십시오. 저는 점점 도연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는 걸 넘어 편안해졌습니다. 3주가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도연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안 됩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엿듣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화장실로 갔습니다. 용을 보고 나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지? 궁금했습니다. 도연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30억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는 누구와 전화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이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7시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도연은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뭔가 걱정 있으세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일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출근하고 저도 병원에 갔습니다. 일하면서도 계속 도연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무슨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 미란이구나.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그래요? 응. 결혼 잘했나 보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어때? 좋은 사람이에요. 말은 없지만 배려심이 많아요. 그럼 됐다. 말 많은 남자보다 낫지.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남편이 뭔가 숨기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숨기는 게 있어? 네.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란아, 사람은 다 비밀이 있어.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야.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응. 대신 내가 옆에 있다는 걸 보여줘. 그게 중요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별거 아니야.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연이 또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말을 떠올렸습니다. 옆에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요. 오늘 날씨 좋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봄이 오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말에 산책 가실래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랑요? 네. 우리 결혼한 지 한 달 됐잖아요. 그렇습니까? 싫으세요? 아닙니다. 좋습니다. 도연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도연의 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도연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함께 와줘서요. 저도 좋아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신뢰가 생기고 있다는 걸요. 도연도 저를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도연도 저도 방문객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언니 남편이시죠? 저 은지예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정말 은지였습니다. 어머니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야? 미란아. 어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왜 왔어요? 왜긴 언니 보러 왔지. 은지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와, 집 좋다. 역시 재벌이네. 은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제가 은지에게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있었지. 미안해, 언니. 미안하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알아. 그래서 사과하러 왔어. 은지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은지가 반성 많이 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응. 가족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 가보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도연이 나가고 저희만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역시 잘 살아. 남편이 돈 많나 보구나.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은지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야, 음식 많다. 언니 요리 잘하나 봐? 남편이 해요. 남자가 요리를 해? 대박. 은지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란아, 할 얘기가 있어. 뭔데요? 은지 결혼 말이야. 저는 긴장했습니다. 아직도 그 얘기해요? 응. 남자 측에서 다시 혼담 들어왔어. 뭐라고요? 은지가 잘못했다고 사과했거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준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예단 3억만 준비하면 된대. 엄마, 그 얘기 또 하는 거예요? 미란아, 이번엔 진짜야. 은지도 정신 차렸어. 은지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언니, 이번엔 진심이야. 정말 결혼하고 싶어? 그래서? 언니, 그 30억 있잖아. 제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엄마가 알아봤지. 결혼식 날 신랑 측에서 예단 30억 줬다며? 그건, 언니, 그 중에 3억만 빌려줘. 응?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왜? 그건 내 돈이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인데? 남편이 준 거잖아. 그래도 안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야, 박미란. 동생 좀 도와줘. 엄마,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못 도와줘요. 너 진짜 이기적이구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돈은 건드릴 수 없어요. 은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 나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야. 은지야, 그건. 언니는 결혼도 했잖아. 나는 왜 안 돼? 저는 답답했습니다. 이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지야. 돌아가요. 제발. 안 가. 어머니가 버텼습니다. 돈 줄 때까지 안 가. 엄마, 너 30억 있으면서 동생 3억도 못 줘?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그럼 남편한테 말해. 3억만 빌려달라고.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왜? 그냥 안 된다니까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한테 소리 질렀어? 죄송하지만 정말 안 돼요.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여기서 기다릴게. 네. 남편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엄마, 그러지 마세요. 왜? 우리 못 있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 출근해야 해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 엄마, 걱정 마. 아무것도 안 건드릴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내내 집 생각만 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미란이에요. 네, 무슨 일입니까? 저희 엄마랑 동생이 집에 와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점심에 잠깐 들렀다가 봤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조용히 계시던데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미안해요. 제 가족 때문에. 괜찮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습니다.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있었어? 응. 답 들을 때까지 있을 거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야, 제발 좀 가줘. 싫어. 언니가 돈 줄 때까지 안 가. 그럼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6시,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위. 어머니가 반겼습니다. 도연이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따라갔습니다. 사위, 뭐 도와줄까? 괜찮습니다. 우리도 같이 먹어도 돼?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드세요. 저녁이 준비됐습니다. 4명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은지가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직업이 뭐예요? 무역회사 다닙니다. 돈 많이 벌어요? 저는 은지를 쏘아봤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통입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사위, 우리 은지 결혼 좀 도와줄 수 있어? 어머니, 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어머니는 계속했습니다. 3억만 빌려주면 돼. 나중에 꼭 갚을게.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왜? 돈 없어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거짓말. 미란이한테 30억 줬잖아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뭐가 달라? 돈은 돈이지.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는 조용히 해. 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도연이 설거지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막았습니다. 사위, 우리 얘기 좀 하자. 말씀하십시오. 정말 못 도와줘? 죄송합니다. 사위, 제발. 어머니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은지는 집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갈 데가 없어. 제발.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들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뭐지? 다가가 보니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머, 미란 씨 아니에요? 결혼 축하해요. 남편이 재벌이라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밖에 사람들이 왜 몰려 있어요? 아, 그거 내가 좀 얘기했어. 뭐라고요? 내가 재벌이랑 결혼했다고. 저는 어지러질했습니다. 엄마,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가 어때서? 사실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남편은 재벌이 아니에요. 그럼 30억은 뭐야? 그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지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인터넷에 다 퍼졌어. 뭐가? 언니 결혼 소식. SNS에 사진도 올라왔어. 저는 은지에게서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정말로 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대리 신부로 30억 받은 여자. 제목이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진짜야? 부럽다. 인생 대박이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올린 거예요? 나. 은지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왜? 자랑하고 싶었어. 자랑? 이게 자랑이야? 그럼 뭐야? 언니 잘 됐잖아. 저는 은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은지야, 나가. 뭐? 나가라고. 엄마도. 야, 너 정신 차려.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저야말로 정신 차렸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 안 가. 돈 받을 때까지 안 가. 그럼 경찰 부를 거예요. 뭐? 불법 침입이에요. 나가세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너 진짜 그러겠어? 친엄마한테? 네. 그러겠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눌렀습니다. 야, 박미란.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사위, 미란이가 미쳤어. 엄마한테 경찰 부르겠다고 해.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이제 못 참겠어요. 도연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나가주십시오. 뭐? 제 집입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위, 너도? 네. 나가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소리쳤습니다. 야,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야, 너? 나가십시오. 안 그러면 저희가 경찰 부르겠습니다. 도연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그럴 거야? 네. 도연이 112를 눌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가면 되잖아. 어머니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은지도 짐을 들었습니다. 미란아, 너 두고 보자. 어머니가 독을 뱉었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야. 은지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흑.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참았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이 제 곁에 앉았습니다. 울어도 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습니다. 10분쯤 울었을까요? 눈물이 멈췄습니다. 도연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얼굴을 닦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제 괜찮아요. 힘드셨죠? 네. 도연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마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 미안합니까? 제 가족 때문에 피해를 끼쳐서요. 피해가 아닙니다.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닙니다. 도연의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고마워요. 천만에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요? 강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으로 거절하셨잖습니까? 그건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당신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도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회사가 부도 위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부도요? 네. 거래처가 파산했습니다. 그 여파로 저희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30억이, 네. 회사 돈입니다. 제가 잠깐 빼돌린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왜 제 계좌에 넣으신 거예요? 채권자들이 제 계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압류당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네, 당신이라면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달만 있으면 새 거래처와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회사가 살아납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괜찮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잘 버텨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함께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편히 잤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밖에 나가니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대리 신불에 진짜 30억 받았대? 저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인터넷에 나왔던데요? 네, 맞아요. 대단하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제 인생이에요. 할머니 병실에 들렀습니다. 미란아, 잘했어.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가족한테 거절한 거 말이야. 잘했어. 어떻게 하셨어요? 간호사들이 다 얘기하더라. 소문났어. 저는 웃었습니다. 창피해요. 창피할 거 없어. 내 인생이잖아. 네, 제 인생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요. 점심시간에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제가 할게요. 괜찮습니까? 네. 하고 싶어요. 퇴근 후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습니다. 집에 도착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계란도 부쳤습니다. 도연이 퇴근했습니다.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다.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당신이 더 잘하세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당신, 저한테 물어볼 거 없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엇을요? 30억 말이에요. 정말 안 쓸까 걱정 안 돼요?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왜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믿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잘해봐요. 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대리 신부였습니다. 억지로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제 동료였습니다. 함께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은지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SNS 게시물도 삭제됐습니다. 동네 소문도 점점 잠잠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도연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요? 좋습니다. 회사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옆에 있어줬잖습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이 저를 지켜줬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처음이에요. 누가 저를 지켜준 게. 도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란 씨. 네. 앞으로도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우리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도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기분이었습니다.